그럼 이제 오늘의 본론 들어가서 이슬람 세계의 여러 가지 문화적 풍경, 광경을 이제 한번 차례로 살펴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가부장제로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겪어보니까 저희랑 실은 사고방식이라든가 이제 어르신들 공경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은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외국 생활을 오래 하고 거기에 간 거였는데, 정말 그 어르신, 특히 아버님, 할아버님에 대한 그 권위와 이런 그 협동심? 이런 게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거의 시족사회라고, 지금까지도 시족사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아예 한 집안, 한 단지를 하나 서서, 옛날 우리나라 시골, 옛날 시족 공동체, 시족, 그러니까 동성촌락 같이. 네. 네. 그래서 거의 다 같이 살고, 그리고 거기도 이렇게 계층으로 갈수록 실은 자기들끼리 되게 결혼을 많이 해요. 뭐 이제 주로 사촌이랑 이렇게 해서. 왜냐면 자기네 이제 집안의 명예라든가 아니면 이제 재산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많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결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번 결혼을 하면 한 부인당, 거기는 이제 또 일부 다처제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서양화가 돼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이제 대부분 그 정말 부인이 2명, 3명씩 되는 분들은 정말 그 왕족 중에서 최고 그 성골계고요. 2, 3단계가 내려오게 되면 그냥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한 부인당 낳는 출산율이 되게 높아요. 뭐 7명에서 12명씩 낳아야 되니까 한 가족이 결혼을 하면 대식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 하나에 이제 다 같이 따로따로, 여기는 큰아들, 여기는 둘째 아들, 여기는 셋째 아들. 근데 아들이 7이면 지금 식구만 100명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그분들이 타면 한 가족이 예약을 하면 다 차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부장제라는 게 요즘은 그냥 남자들이 여자를 누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들 하시는데, 그건 결과론이고, 네. 가부장제라는 건 사실 역사가 오래됐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얼마 서양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다 되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이슬람 세계라는 게 사실은 문명이 발달한 쪽도 있었지만, 그 특히 카타르 이쪽은 되게 아랍 부족 사회 이런 게,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된 데라고요. 그쵸. 근래에 와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옛날 부족 사회의 습성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네, 특히나 거기가 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70년대까지 거기도 사업할 게 없었고 유전이 제일 늦게 개발된 곳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진주로 먹고 살았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화도 되게 많은데, 다른 나라는 그래도 유전이 빨리 발견돼 갖고 더 많이 서구화도 되고 이제 뭐 무역도 하러 다니고 이랬는데, 카타르는 그래서 좀 더 개발이라든가 이제 서구화에 좀 더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로마도 가부장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대개 3가지 요인 때문에 가부장제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면 아마 이슬람 세계에서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그게 현대, 그러니까 빌라는 짓지만 내부는 가부장적인 게 이제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원래 이게 뭔가 이 장이라는 거는 보호가 1순위예요. 그쵸. 내가 이 집단을 보호한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남자가, 옛날에는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애 보고 그러니까 권력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착각이고, 농사일도 여자가 80~90% 다 해요. 농사일 할 때도 대부분 여자가 하는데 남자들이 큰 힘 쓸 때, 그러니까 그 왜 사자사회도요, 사자, 숫사자가 먹고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잠도 못 자고 이래요. 그럼요. 내가 남자로 사는 얘기가 아니야. 저도 원래는 되게 다큐멘터리 이런 거 저희가 되게 많이 봤는데, 정말 최근에 밝혀진 학설에 의하면 남자 사자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그 영역 관리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다른 알파 메일이 오지 않도록. 이래서 저기 말이 통한다니까. 옛날에 멍청한 사람들이 숫사자 먹고 논다고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잠도 못 자. 그리고 암사자들이 실은 자기네들이 사냥을 하다가 힘에 딸리게 되면 울더라고. 이제 숫사자를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 공격해 오면은 암사자들은 못 이겨요. 하이에나 때한테. 맞아요. 근데 숫사자만이 하이에나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지만 그건 이제 작은 것들은 자기들이 잡는데, 네. 배고플 때. 맞아요. 먹을 거 없어서 뭐 기린, 코끼리 이런 거, 물소 이런 거 잡아야 될 때는 반드시 숫사자가 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누르는 게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도 사실은 분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그런 형태의 분업이 된 거죠. 어쨌든 이 힘이라든가 권위라는 건 근거 없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도 지금도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버님들이 아직도 권력이 센 집안은 되게 돈이 많고 뼈대 깊은 집안들이 지금도 막 우리나라보다 더 심할 정도로 되게 위험이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도 이제 동족 촌락이 생기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쨌든 이게 친족이 모여 살면은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되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왜 엄마 성도 따르게 한다 하지만 옛날에는 아무튼 그게 이제 남자 성으로 가니까 그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가부장적 질서가 되는 거죠. 그게 없어지려면은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해주는 건 되게 가부장적 질서가 해체될 때 아랍 같으면 부족 안에 씨족이 있고 걔들이 집단으로 싸워 뭐 징기스칸도 다 그런 출신이었죠. 유목민족이니까. 근데 만약 걔들이 다 도시로 나가고 개인화되면 국가가 경찰로 줘야 되죠. 그러면 가부장적이라는 게 이제 어떤 형식적인 걸로 남지 그때처럼 총 들고 지키고 이러는 구조는 아니니까 아랍 같은 경우는 사막에서 부족 우물 지키고 자기네들끼리 주로 어업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또 그 털을 지키려면 어업도 저 배를 지켜야 돼. 정말 또 재밌는 게 실은 그러니까 카타르랑 뭐 UAE 이렇게 서구화된 나라들의 또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이제 애도 옛날같이 많이 안 낳고 그리고 또 남자들은 이제 좀 국제 결혼을 또 하고 싶어 해요. 어디 가나 특히 그리고 그분들이 약간 아직도 이제 백인에 대한 환상이 많아가지고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쪽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것도 그냥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 못 해요. 허락 받아야 돼요. 왜 국제 결혼하려면 정부에 허가 신청서 받아야 돼요. 아, 그건 정부에서 받아요? 네. 국제 결혼은. 네. 근데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도 국가들마다 고민이 이제 출산율도 자꾸 떨어지고 이제 결혼율도 또 떨어지니까 지금 하는 고민이 그럼 여자들도 국제 결혼하면 그러니까 남자들은 국제 결혼을 하면 그래도 부인하고 자식들한테 시민권을 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워낙 그쪽 뭐 만술한테 집안에 장가가고 싶다 뭐 이런 하는데 남자들이 장가를 오면요 시민권 안 줘요. 지금도 그게 되게 논의 중에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카타르의 여잔데 내가 내 남편을 국제 결혼을 한국 남자랑 하겠다 하면은 남편하고 자식은 외국인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카타르 친구들이나 그런 외국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반감이 없어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그리고 남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래요. 막 아니 남자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좀 먹여 살려야지 그거를 왜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평등 개념이 아직도 되게 희박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게 다른 나라도 다 있었어요. 그쵸? 여기는 이제 부족 집단이 사막 쪽에서는 오래 지속되니까 이게 남은 건데 근데 사실은 이라크나 이런 쪽도 문제가 우리가 알기는 이슬람 문화가 되게 찬란하고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도시 문화고 그게 근데 더 이란 쪽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아니 이라크가 그래도 거기선 제일 오래된 문명권이었죠. 그쵸. 지금 이라크가 박살이 나서 그렇지 지금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건데 거기도 조금만 바깥으로 나오면 되게 유목민이고 실제로 도시에는 유목민도 오고 자기 영토 내는 얘들이 또 싸움을 잘하니까 군대를 하니까 사회가 지금처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조선처럼 이제 이런 거 없애. 그냥 우리는 딱 이런 그런 중앙집권 국가로 갈 거야. 이런 체제를 못 만든 거예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식민지 생활을 겪고 또 워낙 부족 사회가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족 사회를 해체를 못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그걸 해체했다는 거지. 그래서 저기랑 비슷한 걸 보려면 저 삼국시대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늘 이게 좀 인문학적 설명을 부연하자면 이게 어떤 현상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의 요조건에선 이게 가장 합리적이거든. 그럼 우리나라도 옛날로 서방이란 말이 서방님? 네, 서방님. 그게 원래 다 옛날엔 삼국시 고구려인 거 대릴사이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서옥이라고 그래서 대릴사이가 오면은 서쪽에다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서쪽 방에 있는 남자라고 하면 좀 심하잖아.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인데 서쪽 방에서 생활하는 시민권 없는 아저씨. 그러니까 그게 서방이에요. 되게 유래가 깊은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다 비슷했던 거야.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재산이라든가 땅이 유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출가 외인이라는 건 딸이 저쪽 집안으로 가서 이제 끊어진다는데 이걸 인간적으로 끊는 게 아니라 저쪽의 재산권을 가지고 저렇게 사는 얘기고, 맞습니다. 이게 남자가 들어왔을 때 이제 대일사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외지인이라냐, 이게 여기 살긴 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시민권을 줄 거냐 안 거냐, 뭐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결국 대릴사회라는 말이 있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사위의 상속권이라는 거는 아들하고는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위협을 또 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그 우리가 알기로 100년, 200년 됐다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업을 내려가야 된다고. 부족도 자기네 가업을 내려가야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태무진 징기스칸의 부족이라면 징기스칸 같은 애가 있어갖고 자기 부족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가부장이 그냥 나오나? 이게 집안에서만 내려가면 아들 농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여간 태무진 같은 애가 10집에 한 집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집안이 부흥을 하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근데 꼭 그게 안 나오니까. 없으면 가부장제 자체도 무너지는 거죠. 이때 써먹는 게 사위예요. 사위를 받아들여서 사위가 정말 괜찮고 아들이 좀 무능하면 사위한테 그걸 이렇게 해주는 게 옛날에 유지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100년 된, 아니 몇백 년 됐다는 회사들 보면은 이게 대부분 나중에 사위한테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라 그 뭐지, 그냥 조그만 가게잖아, 걔들은. 그러니까 300년 된 우동 가게, 그러면 이게 300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가끔 보면 이제 사위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게 아들이 없거나 아들이 무능할 때. 근데 거기에 좀 간과해야 될 게 좀 거기서 좀 문화적인 차이가 나오는 게, 그래서 사촌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더 이렇게 잘 보존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이유가 이제 씨족 사회가 아직 해체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은 도시화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원래는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유럽, 그러니까 아랍 사회를 볼 때 가장 빨리 이해를 하시려면 아직까지도 약간 봉건주의적 마인드가 되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까지도 진짜 장자 상속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가 분화되지 않으면, 옛날에 고대로 가면 왜 사촌끼리, 일본도 지금 그 풍습이 아직 남아있지만 고대 있다가 이게 사회가 해체되면은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문화권에 따라서 일본처럼 아직도 사촌 결혼, 요런 게 이제 일본 애들은 늘 자랑한, 그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환경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 뭐 이런 거.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떠드는데 누구는 좀 창피하다고 그러긴 하던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대부분은 되게 자랑스러워해.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도 전통을 유지한다. 근데 아무튼 이런 언밸런스가 이제 문화권에서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쏙 넣고 헷갈려 하는 거지. 이럴 때 제일 간단한 대답은 그냥 쟤들의 문화야, 이러고 이제 그냥 날려버리는 건데, 사실은 환경과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많은 사람들 다수한테 이해가 되고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도출이 되니까 같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무슨 재미난 건 없어요? 밥 먹을 때는 뭐 서열이 세다든가. 그래서 오히려 가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은 이걸 다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자기 집안들도. 그리고 이제는 그분들이 워낙 잘 사시니까 실은 집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은 다 제3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일을 와서 많이 하거든요. 그 중동에서 잘 사는 게 이제 뭐 쿠웨이트, UAE, 카타르 뭐 이런 나라인데, 이제 유전 나라들. 그리고 이제 못 사는 2그룹, 3그룹이 또 거기서 갈리는 게 뭐 레바논, 뭐 시리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하다 거기가 그렇게 됐냐. 근데 또 이 사람들은 또 유럽이랑 교류도 옛날부터 더 많이 하고 문화적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쪽은 사실 인간 취급도 안 하던데. 여기가 실은 근본 없는 데였는데. 시리아, 레바논이 정말 거기서는 이거였죠. 그럼요. 여기는 20세기까지는 그냥 떨거지 취급하던 동네야, 진짜. 그러니까 졸부 개념이 되게, 지금도 그런 졸부 기질이 되게 심해요. 정말 저도 딱 외국인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충격이다.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한다는 게. 네, 그래서 시리아랑 레바논 남자랑 결혼하려는, 이제 만약에 자기가 적정 연령에 결혼을 못 했을 때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게 계속 확대가 된다니까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나라 본인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 그 시민권을 아직 안 주려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주려고 그러고. 네, 과도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게, 실은 저희도 나라도 1970년, 80년대까지는 후진국이었잖아요. 그렇게 안 알아줬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 가서도 그래도
안정된 직장이랑 사업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남자들이랑 가서 이렇게 미팅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저는 정말 우리나라한테 감사하는 게 안 만나줘요. 가만 있어봐라. 카타르는 그 여자들이 남자들이랑 미팅 못 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뭐 외국인은 또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봐줘. 근데 이제 듣질 않아. 일단은 여자애가 무슨 말을 해도 뭔 말을 하겠어 막 이런. 그러면 이런 거 하고 가야 돼? 아니요. 카타르는 외국인은 봐주고요. 사우디가 최근까지는 그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장갑까지 꼈어야 됐는데 이번 왕이 이제 변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은 그건 또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줄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시간이 걸리죠. 아무튼 이렇게 사회가 여러 가지 세팅이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저건 쟤들의 문화야라는 거야. 그건 내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왜 문화가 되는지를 그렇죠. 봐야죠. 지금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컵을 해야 한다고 천명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내려온 그 문화 사회적 코드가 뭐냐면 정부 기관에서 저는 이제 그쪽에서 무슬람 코드에 살아야 되니까 저 같은 여자들이 더 억압받고 불공평하고 되게 억울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같은 외국인 여자가 들어오는 걸 또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자기네 입지가 약해지니까. 취업 자리는 둘째고 남자들이 이미 국제 결혼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차지하면 더 위험하다 이거지. 외국 남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네. 어쨌든 또 거기서 결혼해서 애가 나면 또 그 혼혈이 되고 또 재산이 유출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외국인들은 서구적 복장하는 거를 이렇게 용납은 하지만 이제 공공장소에서는 실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다 가려야 돼요. 그래서 뭐 미술관을 간다든가 거기 모스크를 가려고 그러면 거기 현지 사람들처럼 다 가려야 되고 저는 한번 정말 안 좋은 경험이 어땠냐면 거기 그러니까 아이키아가 생긴 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아이키아요? 네, 이케아. 여기 이케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편집할까? 촌스러워서. 이케아가 생긴다는 자체가 실은 그런 서구권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그 쇼핑의 하나의 중요 터닝 포인트거든요. 우리나라 이케아 들어왔어 이렇게. 근데 한번 거기 저 오프닝 때 갔는데 저 이렇게 갔다고 제가 나시를 입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입장을 금지당했어요. 근데 입장을 제가 저 입구 컷 당한 게 거기 관리자나 경비원이 아니라 거기 카타르 아주머니께서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지 너가 그렇게 입으면 우리를 모욕하는 거라고.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그 아주 재미있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게 정말 맞아. 근데 또 정말 너무 황당했던 게 거기는 경찰이 두 종류가 있어요. 비밀 경찰 이런 게 아니라 종교 경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와다하라고 하는데 그분이 와서도 되게 난처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뭐 미니스커트를 입거나 뭐 노출이 심한 옷도 아니고 정말 이러고 갔는데도 그쪽에 그 보수적인 잣대로는 안 맞으니까 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몰래 도망가 이렇게 해서 보내줬었어. 그래서 그 월드컵을 주최하게 되면 그 문제가 뭐냐면 월드컵 여러분도 보셔서 알잖아요. 막 다 거의 그런 거 나올 텐데 오니까 그 제발 오실 때 그렇게 해주지 말아주시고요 한 게 외국의 이제 프로그램이고 국내에서는 좀 이걸 어떻게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도 분열이 되고 사회적으로 걔들이 축구장에서 말을 안 들을 텐데 원래 축구장 응원 오는 애들이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애들인데 그래서 지금 이거 정말 말하면 안 되는데 내부적인 그 해결책이 뭐냐면 아예 그냥 자국민을 해외로 보내자. 돈 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그냥 해외에서 놀다 와. 야 정말 돈 있는 사람은 발상이 다르다. 달라요. 저희랑. 이게 오늘의 제일 충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쇼킹한 게 많아요.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이런 쇼킹한 얘기를 계속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요것도 지금 한 편일지 두 편일지 모르겠지만 쇼킹해요. 반전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게 이슬람과 조선 문화 비교였는데 가로 열고 돈 있는 나라는 다르다. 아무튼 좀 더 충격적인 얘기를 앞으로 계속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